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119 취업 119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그리고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아주 그냥 정장을 쫙 빼입고 아주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살펴봤는데요. 네. 신입 구직자 10명 중에 6명이 지난해보다 체감 경쟁률이 더 높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자, 실제로 상반기 채용 경쟁률이 그만큼 높았나요? 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뽑는 사람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높았던 그런 상반기 채용 시장 그 환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정영희 시장님. 예,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점점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어려웠고 하반기에도 뭐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와 네. 관련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함께 해보시죠. 고용 형태 이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고용 네. 형태라면 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저 같은 프리랜서 이런 걸 말씀하는 건가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구인 광고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 공고 안에 그 고용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고용 이 형태가 나와서 구직자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이런 기업들의 이름만 보고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좀 이런 고용 형태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정규직, 또 계약직, 뭐 시간제 근로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네, 많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뭐 네. 최근 언론에서 뭐 특수고용직이다, 뭐 화물연대 파업 이런 쪽 그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파견직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뭐 한시직, 뭐 인턴직, 전문계약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뭐 촉탁직, 그리고 뭐 별정직, 사내 하청직 정말 많은 종류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뭐가 진짜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정말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네. 그 저희 같은 MC는 어떤 형태 들어가나요? 예, 이제 MC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좀 있고요. 예. 또 이제 프리랜서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문 계약직의 한 종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이 용역을 해주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대보험 좀 해주면 안 될까? 네, 저희는 그렇고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희 실장님께서는 뭐 정규직으로 봐요. 정규직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나름 이사인데요. 아, 이사- 그러시군요. 이사시면, 예. 네, 그리고 신현정 대표님은 대표시니까 뭐 업주죠, 업주. 고용주신가요? 업주. 예,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시는 업주입니다. 예, 사업주가 맞고요. 예, 저는 네. 이제 고용주 입장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용 형태는 당연히 정규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규직의 정확한 의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정영기 시장님. 예, 당연히 누구나 정규직을 원하지, 일용직, 특히 고용이 불확실하고 같은 일을 했더라도 대우가 다른 비계약직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말씀하신 정규직부터 살펴보면은 정규직은 회사에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본인이 그만두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이 유지되는 상태.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직원이 그냥 뭡니까? 네, 정식 직원이다. 예.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규직으로 많이 뽑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대기업 공채만 살펴봤을 때 이렇게 정규직 직원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되나요? 예,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보면은 사무직은 거의 다 정규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외국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도 사무직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번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내 정규직 사원이 거의 50% 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전에는요, 한 번 회사 들어가면 뭐 평생 직업이 돼가지고 정년이 좀 보장되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좀 보편화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네. 경제 위기 탓이죠? 결국은? 예,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아예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습니다. 네. 예, 그때만 해도 거의 대기업에 취업하다면 당연히 정규직, 정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에 네. IMF를 겪으면서 이 계약 형태가 고용관계가 변화되면서 지금의 계약직이 고착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규직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계약직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고용 형태인데요. 네. 사실 고용 형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뭐 정규직,
계약직, 그리고 시간제 근로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규직은 딱 한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정규직이 아닌 계약제는 뭐 시간제 근로를 포함해서 그 여러 형태로 갈라지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그 자세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또 구분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요,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고용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예. 여기에 이제 근로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근로 기간에 보면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두 가지 그 칸에 이제 그 명기를 하게 되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시작일에는 시작일이 딱 써 있지만 그 종료일이 없습니다. 종료일에 그냥 빈칸으로 놔두게 되는데 네. 계약직의 경우는 반대로 종료일에 매월 며칠까지 일을 하고 종료한다 이렇게 좀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그 고용 계약서에 종료일이 써 있다. 이거는 이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계약직을 좀 더 정의를 좀 해보자면 사실 그 일정 계약 기간 동안 고용된 것을 뜻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이제 고용주와 협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계약직입니다. 예. 그렇군요. 계약직의 정의를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서서 저희는 전문 계약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계약직이고 전문 계약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이제 그 이름이 좀 멋있는데요. 이제 구직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전문 계약직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무슨 연구원, 어디 개발원, 뭐 아니면 뭐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라던가 정부기관에서 이제 보통 그 많이 선발하는 포지션인데요. 이제 계약직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특수한 업무, 좀 전문적인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선발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업무 경력과 뭐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대학생 분들이 좀 이런 전문 계약직을 자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전문 계약직에 채용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신입 구직자분들이 계속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거 좀 옛날에 좀 뭐 경험도 있고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물어보는데 저는 99%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요? 저도 안 돼요? 가능하죠. 이제 경력도 있으시고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기 때문에 예, 가능하십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포지션, 네,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그 선발을 하게 됩니다. 뭐 한번 전문 계약직 채용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한 기업이 이제 IPO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좀 그 가정해 봤을 때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사실 이런 IPO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기존의 재무팀에서 뭐 과장, 차장 이렇게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직제까지 바꿔가면서 연봉 테이블까지 바꿔가면서 고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 일정 기간 동안 딱 계약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전문가들을 채용한다. 이런 것들이 좀 전문 계약직의 한 그 고용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들어서 이 금융권 등의 기업에서도 지금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것 같은데요. 주로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업종이나 뭐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예, 그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걸 대표적으로 유통업계가 많이 뽑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 역시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유통업계의 경우 우리가 보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주로 그 매장에 들어가 보면은 매장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비정규직에 가깝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규직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그 창구직에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알바라고 하는 우리 아르바이트 경우는 어떻게 계약직인가요? 예, 아르바이트 이제 시간제 근로인데요. 그 계약직의 한 종류입니다. 네. 근데 뭐 시작일과 종료일 이런 그 고용 계약서를 쓰기보다는 일단 시간당 최저임금 뭐 아니면 고용주와 협의된 금액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전문 계약직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근무 시간이 이렇게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좀 유연한데 네. 사실 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뭐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그 정해놓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루에 딱 뭐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뭐 일정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계약직의 경우에 이제 딱 명시된 그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그냥 일을 끝내야 되는 건지 그건 다 전적으로 고용주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예, 전부 이제 고용주와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계약 기간 그 안에서는 그 고용을 보장해야 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날 때는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보통 그 사용자와 이제 협의를 거쳐서 계속 근무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합니다. 예. 네. 네. 자, 정혜인 시장님, 그러면요, 계약직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회사들이 재계약을 하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 도의적으로 그
재계약을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 그 보면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보면은 그 2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채용 공고에 보면은 그 계약 기간이 2년, 그 다음에 그 1년 후 재계약이라는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드릴 이제 설명이 바로 별정직입니다. 네. 이제 별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계약직의 한 형태인데요. 이제 고용 협의 없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이런 그 고용 형태입니다. 이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다시 고용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런 그 무기계약직, 별정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상용직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약직은 계약 단위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용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가진 그 고용 형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 별정직 같은 경우는 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제 계약이 갱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좀 특별한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네요. 자, 별정직과 계약직의 다른 점을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별정직 같은 경우는 그 고용 계약을 협의 없이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보장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사실 뭐 자신이 어떤 회사에 큰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계약직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정리를 통해 가지고 뭐 고용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고용 유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별정직이 뭐 일반 계약직보다는 좀 더 고용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주로 어떤 곳에서 이 별정직을 선호하나요? 예, 최근 이제 고졸 채용 저희가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네. 이렇게 고졸 채용을 통해서 그 근무를 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보통 별정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은행의 이제 텔러직, 창구직이라던가 저희가 이제 대형 마트에 가면 수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보통 그 별정직에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별정직 하면 별자 들어가가지고 되게 특별하고 뭔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카톡 질문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구청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영희 시장님 좀 네. 도와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계약상에 그 근무 공백이 없을 경우 고용주가 그 고용 형태 변경을 이야기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래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2년 이상이 되면은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채용 당시에 채용 계약서와 그다음에 그 회사 내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을 그 열람을 통해서 그 확인하고 조건이 어찌 됐는지를 확인을 한 뒤 그 인사 담당자하고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정규직으로 2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 또는 해지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뭐 거의 노무 상담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거는 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요. 보통 그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를 이렇게 밝히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그만두라 그러면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고용주가 이런 정리를 할 때는 뭐 1개월 전에 미리 사전 통보를 하거나 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통상 한 30일치 정도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이런 그 법률적인 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또 특히 저희 방송 쪽, 방송국에는 이제 파견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뭡니까, 이거는? 이제 파견직, 참 요즘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견직 같은 경우는 그 사무직, 생산직 등의 이제 구분이 아닌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제 26개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32개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네네. 이런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비정규직 사원을 저희가 이제 파견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뭐 예를 들자면 A라는 공장에 일하는 B 씨와 이제 이 C 씨는 뭐 D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같은 그 근무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 뭐 A라는 회사 이름에서 다른 회사 이름의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파견직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같은데 이제 그 고용주가 다르고 사업
이 사업주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다른 것이 바로 이 파견직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 같은 경우도 방송국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지만 뭐 사실 고용은 다른 곳에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이제 자주 쓰는 말이죠. 용역직. 네, 용역직. 예, 용역직이 보통 그런 말이고 이제 도급직, 사내하청 이런 것들도 이제 파견직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우리 정영기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요 가까운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는 사무직도 파견직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뭐 아직 이런 파견직 근로 형태가 이런 사무직까지는 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아웃소싱과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예,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예, 같은 말입니다. 네. 그 아웃소싱의 경우도 고용 주체가 따로 있고 지휘 감독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견 그러면 왠지 좀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을 좀 고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웃소싱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보통 채용 공고를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같은 말이군요. 네, 갑자기 저 군대 있을 때 생각나는데 그때 파견병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무전병들이 와가지고 네. 저희 이제 기관병들이 타치를 전혀 못해요. 네. 저보다 계급이 낮아도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는 파견병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점호에도 안 나오고 네. 그랬던 기억이 이 나네요. 말씀하시니까 예. 정영기 실장님만 웃으시네요. 네. 저희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 질문 예, 예. 하나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파견직은 월급에서 수수료를 떼어 업체에게 줘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맞습니다. 왜 보통 직업 소개료 명목으로 일부 차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용자 측에서는 용역 비용을 파견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 고용주가 일부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파견 고용주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되기 때문에 고용 당시에 이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그래요. 예. 또 가끔 보면 파견업체들끼리 노동자들을 이제 맞바꾸는 형식의 이런 불법 파견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이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파견업을 득하지 않은 회사를 사내에 설립해서 근로자를 고용 승계를 통해 일을 시키거나 법률이 정하는 32가지 직종이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하는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을 불법 파견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사실 불법 파견의 경우는 파견 사업주와 그다음에 사용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감시 감독이 엄격합니다. 또 월급을 떼이거나 하는 경우는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고 파견직의 경우 계약직과 동일한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신현정 대표님,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촉탁직 이런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촉탁직이요? 예, 보통 이제 명예퇴직이나 뭐 이제 정년 퇴임 후에 뭐 자기가 일하던 업체에서 다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저희가 보통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용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매일매일 고용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저희가 또 일용직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임시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제 통상 이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노동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 드렸던 시간제 근로 같은 경우는 시간당 급여를 받는 이런 고용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가 많습니다. 오늘 맞아요. 고용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각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짚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구직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또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실 이런 고용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실 때 기업 이름만 보시고 이렇게 채용 공고를 찾지 마시고 네. 반드시 고용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고용 사업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이번 하반기 또 준비하는 그런 채용 구직자분들의 많은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넷 중에 유일한 정규직 이사, 우리 정영기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집 공고를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이런 일이 안 당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워크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 그리고 취업인재개발원의 정영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